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제3의 신당, 이 제3의 신당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당을 하고 있는 금태섭이나 양향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다음 이제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비명 반명들이 신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응천입니다. 먼저 조응천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의 당 상황은 질식할 지경이다. 이재명의 사당화가 완전히 진행이 돼서 민주주의는 와해됐다. 개딸들의 폭행,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사당화가 계속이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 수박 논쟁입니다. 겉은 민주당이고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분위기가 꽉 차 있다. 이렇게 하면서 12월쯤에 신당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종민은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공산당으로 변해버렸다. 이재명이 공천을 100%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산당, 이재명 당이 돼서 이제는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12월 예산안 처리가 있고 난 다음에 12월에 이제 신당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민도 이제 당연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상민은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조응천을 비롯해서는 이준석과 손을 잡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건 아예 거론조차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인가? 민주당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이 공천을 100% 휘두를 것이다. 이재명당 공산당이 되어서 모두 그러면 거사일자는 언제냐? 12월이 될 것이다.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12월에 모두 신당을 할 사람들은 모두 나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이 진행되고 나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 신당 쪽으로 몰려들 이런 가능성들입니다. 민주당, 현실적으로 지금 위성정당, 비례정당이 아니고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이 신당으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될 신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대선 주자입니다. 대선 주자급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제외하고 지금 신당을 해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이낙연밖에는 없습니다. 이낙연은 최근 들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지금 비명 반명들이 나와서 신당을 할 경우에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의 반란을 일으키는 이 이외에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이 뒤에서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 이 영향력으로 신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밖에는 없다. 그 다음 국민의힘, 지금 중간에 있는 금태섭이나 양향자는 어느 쪽으로든 아마 휩쓸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이 신당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대선 주자급이 아닙니다. 또 이준석은 그동안 폐악질 정치로 인해서 명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 이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것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례정당,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법, 여기에서 위성정당이 탄생하는 이 부분만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양당 체제를 굳히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 위성정당만은 막아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지금 상당히 물밑에서 그런 부분에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법을 바꾸긴 해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위성정당을 막는 것은
양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거의 이루었고 이 부분은 선거법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나올 수 없게 된다면 이준석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 움직임,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하는 데서 좀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곳은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는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 이 움직임이 가능하려면 공천 과정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모두 이제 신당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 작업이 착착 진행 중입니다. 청년 정치, 청년들을 비례대표로 대거 영입하는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이 혁신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당을 개혁하고 통합하는 움직임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게 되면 이제 탈당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분당 가능성은.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혁신을 실패를 했고 혁신을 또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단지 남아있는 것이 민주당이 깨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이 이낙연이라든지 이 문재인계 그러니까 비명 반명에 대해서 이 공천에서 할당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개딸들 이재명 방탄에 뭐 목숨 내걸고 뛰었던 사람들 이재명 측근들입니다. 이 이재명 측근들을 공천을 주려면 비명 반명을 쳐내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지역구별로 모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저격 공천을 한다라는 거죠. 비명 반명에. 그래서 비명 반명이 설 자리가 없다. 이재명은 이 공천을 통해서 통합이나 혁신을 할 수가 없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혁신 작업이 착착 제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이준석은 뭐 거의 이준석 자기 혼자일 것이다.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준석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할 것이고 또 이준석이 노리고 있는 이 위성정당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 선거법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쪽이 민주당의 비명반명들입니다. 민주당의 비명반명들은 거의 결심을 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바뀌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방탄, 또 그 방탄에 뭐 뛰어온 자신들의 측근 모두 공천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배신입니다. 반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비명반명들이 12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세를 규합을 하고 당을 뛰쳐나오게 될 텐데 구심점은 일부 이상민이 이야기하는 이 이준석이 아니라 이낙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준석과 손을 잡겠다, 뭐 이상민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이준석의 그 소위 언론 플레이 이런 정도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구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위성정당이나 비례정당을 생각할 수 없다면 지역구 당선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준석의 가치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낙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을 하지 않으면 지역구 당선이 어렵게 된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당선이 될 수 있어야 또 비례대표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신당의 움직임, 여야를 통틀어서 신당의 움직임이 12월에는 본격화될 것이고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많이 신당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은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준석의 신당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게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선거법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바꾸게 될 겁니다. 최소한 위성정당은 출연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그 다음 이준석은 이미 명분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준석은 뭐 혐오 정치, 폐악질 정치 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준석은 쳐다보지 않는다. 이준석은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 하나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 위성정당마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위성정당을 차단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이 거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